시그마. 네? 다 할 겁니다. 여기까지. 금방 해요. 귀납법이 어렵지 않아요. 귀납법 짱 쉬워요. 뭐 빈칸 넣기 하는 거죠. 뭐 빈칸 넣기, 뭐 일반항 찾기, 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수열 진짜 쉬운데 내가 고3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뭐 수열이 어려워봤자 수열이다. 수열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풀만하다 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좀 그냥 그래. 그냥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이것만 빠짐없이 다 숙지를 했을 때 막 인간이 못 풀 만큼 막 다른 단원보다 나는 결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로 짜루짜루 진짜로. 자, 수열야 시그마 이렇게 쓰죠. 이렇게 좀 범수하게 저거를 시그마 모양을 따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시그마 기호 시그마라고 읽어요.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인데 아까 전에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쓰는 기호 있었잖아. SN. SN보다 활용도가 허배 더 높죠. 훨씬 높아요. 어떤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냐면 일단 시그마는 나는 근데 이제 좀 요렇게 좀 부드럽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편하려고. 이렇게 많이 써요.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AK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요 녀석의 뜻이 요 자리에 이 숫자부터 차례대로 이 숫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더하세요. A1, A2, 3 점점점 해서 이렇게 N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 더하세요. 그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상 요 녀석은 그냥 SN하고 그냥 똑같은 기호입니다. 1부터 N까지라고 썼을 때. 다만 활용의 여지가 많다라는 이유는 요 숫자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K는 내가 3부터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7까지. 뭐 이렇게 써놓으면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렇게 원하는 항만 더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시그마 K는 봐봐 1부터 뭐 10까지 A, EK 이렇게 써놓잖아. 그럼 K에다가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더해서 대입해서 더하면 A2, A4, A6 이런 식으로 원하는 짝수 번째 항만도 뭐 홀수 번째 항만도 원하는 항만 이렇게 더한 걸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SN은 그게 안 돼. 무조건 첫 번째부터 빠짐없이 N번째까지 그냥 더하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까도 써줬지만 SEN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EN에서 그냥 끝나는 것 뿐이지 짝수 녀석만 더할 때 이런 식으로 S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시그마 기호는 내가 원하는 거의 모든 규칙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면 시그마로 전부 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자는 주로 K를 많이 쓸 뿐이지 문자의 모양을 뭐 I는 1부터 N까지 AI 이렇게 써놓으면 요 자리는 I에다가 1부터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N까지 뭐 이런 식이니까 문자 모양만 잘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게 그냥 시그마 기호입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시그마 기호에는 좀 성질들이 있어요. 자, 기본 성질 딱 3가지 있죠. 기본 성질 3개랑 공식 7개랑 딱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기본 성질 3개, 공식 7개. 기본 성질. 이걸 안 외우면 성질 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추워요. 아이스크림도 한입 무니까 또 춥죠. 25도. 자, 첫 번째 성질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시그마 안에 항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으면 이렇게 항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으면 요 시그마를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시그마 뭐 K는 1부터 뭐 10까지 2K 더하기 2의 K승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K는 1부터 10까지 2K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의 K승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따로따로 써도 되면 당연히 합치는 것도 되겠죠. 대신 합쳐서 쓸 땐 주의해야 할 점은 시작과 끝나는 숫자가 똑같을 때만 합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복잡하게 합치조가 아니라 합치는 건 이런 거죠. 시그마 예를 들어 K는 1부터 10까지 뭐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을 하래요. 그 다음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 K제곱 K 플러스 2 이런 걸 계산을 하래. 각각 너무 저 안에 식이 복잡한데 1부터 10까지 똑같으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합쳐 쓸 수 있다는 거죠. 1부터 10까지 얘 빼기 얘 해가지고 K 마이너스 1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풀어주셔도 된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K 즉 이 C는 뭐야? 상수죠, 상수. 어떤 상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이 상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합 먼저 해주고 마지막에 상수 이렇게 한 번만 곱해도 된다. 즉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얘도 시그마 뭐 K는 1부터 N까지 뭐 3 곱하기 3K 제곱 뭐 이런 걸 계산을 할 때 3 밖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하자는 거지. 얘만 계산을 해서 3만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얘기죠. 세 번째 번호를 좀 매겨볼까요? 1번 2번 3개 3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상수만 써져 있을 땐 상수만 써져 있다가 뭘 의미하는 거야? 1 대입해도 C 나오고 2 대입해도 C 나오고 3 대입해도 C 나오고 이런 얘기야. 여기다 1부터 대입해야 되는데 1 대입해도 C, 2 대입해도 C, 3 대입해도 C 마지막 N 대입해도 C, C만 N개가 있을 거니까 C 곱하기 N 하시면 된다. 즉 무슨 얘기야? 얘네 둘이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 둘이 이 두 숫자를 그냥 곱하면 시그마의 합 계산이 바로 뾰로롱 뿅뿅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1부터 시작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선생님 1부터 안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하죠? 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시그마 이제 공식들을 알려줄 거야. 이걸 시그마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공식을 알려줄 건데 모든 공식은 다 1부터 시작할 때만 공식을 쓸 수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 시그마 K가 그럼 3부터 뭐 10까지 뭐 2K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공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1부터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3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다만 조금만 생각하면 돼. 이 자리에는 3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할 건데 내가 1부터 10까지 대입해서 더한다로 바꾸면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없는 거 두 개를 내가 갖다 쓴 거잖아.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5 나오고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7 나오지. 이 두 개는 다시 빼주시면 된다 따로. 이 부분만 공식으로 처리를 하시고 공식은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 이런 녀석을 이렇게 따로 빼주실 수 있다. 1로 만들어놔야 계산이 언제나 편합니다 라는 거죠. 자, 공식 자 공식이 기본 공식 3가지 있고요. 조금 응용한 공식이 몇 개가 있는데 기본 공식 3개는 역시 모르면 죽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공식은 자연수의 합이죠. 자연수의 합. 즉 1부터 2, 3, 4 땡땡땡 해서 n까지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1부터 n까지 그냥 k 이렇게 써놓으면
여기다 1 대입하면 1 나오고 2 대입하면 2 나오고 3 대입하면 3 나오니까 이 그냥 1부터 n까지가 되고 다 더하시 5가 되는데, 얘는 공식이 그 등차수열 합공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2분의 n 더하기 1 이제 이렇게 써지는 거고. 내가 공식의 유도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말씀드리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은 자연수의 제곱시킨 녀석의 합입니다. 무슨 얘기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n의 제곱. 요 n개의 자연수의 합인데, 이 n개의 자연수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 쓰면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렇잖아. 1 대입하면 1의 제곱 나오고,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이 나오고, 3을 대입하면 3의 제곱이 나오고, 4를 대입하면 점점점에서 n을 대입하면 n의 제곱까지 나오니까 이 녀석 공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렇게럼 생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수의 요 녀석의 합입니다. 즉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n의 세제곱 요런 녀석들.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세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1 집어넣으면 1의 세제곱,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3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4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 공식이 아주 이쁘게 생겼죠? 외우기도 쉬워요. 어떤 녀석의 제곱인데요. 그 어떤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1번에 들어가는 자연수의 합 공식이 이 자리에 뾰뿅 하고 들어옵니다. 좀 유연하게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유연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런 얘기죠.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2k까지 k 이렇게 써져 있으면 2n까지 이렇게 써져 있으면 k 1부터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 자리만 2n으로 바뀌었네. 그럼 n 대신에 2n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n 자리를 2n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2분의 2n 하고 2n 플러스 1 뭐 약분해서 뭐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요 자리가 요 n 자리가 바뀌려면 요 n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몇 개의 좀 응용 공식들. 이거는 몰라도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지장은 없지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응용 공식은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까? 4번부터 봐봐. 이거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부터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요렇게 요 녀석이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잖아. 이거 잘 보셔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건데, 그렇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3 집어넣으면 3 곱하기 4 점점점 n 집어넣으면 n 곱하기 n 플러스 1 요렇게 써질 건데, 요 녀석을 일단 공식부터 써줄게요. 공식이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곱하기 2 공식을 적용만 한번 시켜볼게. 3 곱하기 4 해서 점점점 15 곱하기 16 이렇게 끝났으면 이게 3분의 15, 16, 1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짱 편하죠? 짱 편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공식을 못 외웠을 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 2, 3번 공식과 여기 있는 성질을 써가지고, 자, 공식을 몰랐을 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공식을 모르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얘를 분배해서 k제곱 더하기 k라고 써서 k제곱 따로 쓰시고, k는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따로 써서 k제곱은 여기 2번 공식이니까 2번 공식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요. 더하기 얘는 1번 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해서 막 열심히 통분해야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모르면. 그러니까 물론 공식이 아니라 이상하게 써져 있는 녀석들은 다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자주 나오니까 또 규칙이 있고 자주 나오니까 좀 외워주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건 좀 외워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뾰로롱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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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다음은 5번 3개씩 1, 2, 3 2, 3, 4 3, 4, 5 n 더하기 1 n 더하기 이렇게 3개씩 한 개가 연속된 숫자를 막 3개씩 갖다 곱한 건데 얘를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이렇게 생겼고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4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 이렇게 생겼습니다. 6번은 이게 홀수의 합인데요. 6번은 그러니까 홀수의 합도 1 이렇게 1부터 무조건 1부터 첫 번째 홀수부터 5 7 해서 n번째 홀수가 2n-1이거든요. 이게 n번째 홀수입니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n번째 홀수. 그럼 이 녀석을 시그마로 쓰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빼기 1 이렇게 되고요. 이 녀석이 k의 미친놈 n의 제곱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아이 더워. 마지막 7번째는 짝수의 합이거든요. 글씨를 잘 못 쓰겠어요. 짝수의 합. 즉 짝수의 합이라는 건 2, 4, 6, 8, 점점점 n번째 짝수가 2n이거든요. 이 2n이 n번째 짝수입니다. 이 녀석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딱 n번째 짝수인데 이 녀석은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방학 때 필기한 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거기 필기한 거 보시면 그냥 정말 딱 이렇게 7개 써 있습니다. 딱 이렇게 7개 써 있어요. 이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만큼만 외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안타깝지만 이런 꼴로 생긴 녀석들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승 이렇게 지수 자리에 문자가 있는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안타깝지만 공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 녀석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n승인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대체할 수 없어요. 다른 방식으로. 무조건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등비수열 합공식 기억나나? R-1분의 R에 n승 초항 A에 R에 n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의 문자가 있는 건 다 등비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 중에도 지수의 문자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밖에 없고요. 자, 시그마에서 내가 이제 한마디 좀 덧붙여서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이게 시그마 기호도 어쨌든 합을 의미하는 거야. 시그마도 결국은 그냥 합공식이야. 뭔 소리지?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막 2k 플러스 1 a k 얘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꼴로 생겼다고 치자. 자, 이렇게, 왜 K야? N이야. 자, N이야. N 제곱 플러스 N. 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걸 가지고 내가 무슨 문제를 풀기 위해 일반항 AN을 찾고 싶어요. 오케이? 이걸 찾아야 돼, 지금. 근데 그럼 결국엔 아까 전에 그 SN, 쉬는 시간 바로 전에 한 거, SN 가지고 AN 찾기 그 얘기 있지. 결국은 요 녀석도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어도 요 자리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한 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럼 결국은 그냥 요 녀석을 통째로 SN이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S1이 아니라 요 자리에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거니까 얘를 풀어서 쓰면 이런 거라는 거지. 3 곱하기 A1, 5 곱하기 A2, 7 곱하기 A3.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마지막 n을 대입하면 2n 플러스 1 an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도 어쨌든 그럼 좀 특이하게 생긴 수열의 합인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 녀석이 지금 SN이야. SN은 그럼 SN-1를 구해보면 SN-1은 여기다 1부터 N-1까지만 집어넣으면 되거든. 1부터 N-1까지만 집어넣으라는 건 5A2, 7A3, 점점점에서 딱 요놈 앞에까지만 써있고 끝난다는 거죠. 마지막 N 대입한 게 없다는 거야, 여기. 바로 앞에 것까지는 있겠지. 그럼 두 녀석을 빼면 만약 이쪽도 그러니까 N-를 대입한 거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써있을 거고 둘이 빼면 뭐만 남는다? AN이 아닌 거야. AN이 남는 게 아니라 저 식에 N을 집어넣는 게 하나가 남는 거지. AN이 아니라. 어째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1부터 그 직전까지 대입한 걸 빼면 맨 마지막 숫자 대입한 거 하나가 남는다라는 거고, 즉 2N 플러스 1 곱하기 AN이 남고 걔가 얘에서 얘 뺀 게 2N 플러스 1인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남는다. 네,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즉 여기가 간단하게 생겼든 복잡하게 생겼든 이걸 가지고 무언가 어떤 데서 문제가 나오냐면, 문제가 이거야. 얘 주어져 있잖아? 이런 거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이런 거 찾으라고 물어봐. K는 1부터 N까지 A, E, K 이런 거 찾으라고 물어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바로 못 찾아. 무조건 A, N부터 찾고 그 다음 A, E, K 찾아서 거기다 시그마를 다시 적용시키는 이 방법으로밖에 계산을 못해. 무언가 합을 가지고 새로운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일반항을 반드시 사전에 먼저 찾아줘야 하는구나 라는 거야. 문제에 어떤 합에 대한 조건이 주어져 있어? 그럼 일반항을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 일반항을 찾을 땐 n번째까지 합해서 항상 그 이전까지 합을 빼자. 또는 이런 것도 괜찮지. n 플러스 1번째까지 합해서 n번째까지 합을 빼면 n 플러스 1번째 하나 남습니다. 다시 n 플러스 1번째까지의 합에서 n번째까지의 합을 빼면 n 플러스 1번째 항 하나가 나옵니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문제에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얘가 좀 복잡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거를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시작을 하지? 시작을 못 한다는 거지. 간단하게 생겨도 복잡하게 생겨도 시그마 기호는 합의 기호니까 n개가 더해졌고, 그럼 이전까지 더해진 걸 빼면 맨 마지막 숫자 하나 나옵니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일반항들은 합을 찾으라는 문제가 많고요. 합의 조건을 주어진 문제들은 일반항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많아요. 왜? 수열에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수열에서 배우는 테마는 크게 두 개야. 일반항, 그 다음 n개의 합. 그러니까 항 가지고 합을 구하는 문제가 많고 합 가지고 항을 구하는 문제가 많은 거야. 그 합을 SN 대신에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 정도인 거지. 이게
포인트가 막 무슨 공식을 써서 이런 게 아니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 수열은 뭘 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야. 관찰을 해서 이 새끼들이 어떤 규칙이 있는지. 관찰할 때 좋은 방법은 내가 이런 건 계산을 편하기 위해서 공식을 알려주는 거지, 규칙을 막 찾아보는 거야. 무언가 막 문장제로 나와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첫 번째, 두 번째 이거 하면서 규칙을 찾는 거야. 언제까지의 기준은 없어. 니들이 그걸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오케이? 내 눈에 한 5번째까지만 대입해서 보이면 끝인 거고, 한 10개를 대입해도 안 보이면 몇 개 더 해보는 거고, 하다 보면 늡니다. 규칙도 찾아본 사람이. 그 혹시 그런 거 알아? 윌리를 찾아라. 윌리야 원리야. 원리를 찾아라. 뭐 그런 거 알아? 뭔지 알아? 알지? 그 빨간 모자 줄무늬 티셔츠 그 책 있잖아. 그거 책을 막 시리즈별로 다 사서 찾아본 애랑, 살면서 생판 처음 해보는 애랑 누가 잘 찾을 거야? 많이 찾아본 애가 잘 찾을 거라고 그래. 열심히 규칙을 찾아보고 열심히 고민해보고, 물론 안 되면 가져가서 질문하면 아 이런 애들은 이런 규칙이 있어 라고 또 알려드릴 거니까 열심히 규칙을 탐구를 해보시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좀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말고사가 진짜 좀 역대급으로 준비 기간이 짧아가지고. 아니지.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AN을 먼저 찾고, AN을 찾은 다음에 A, K를 찾고, 그 다음 거기다 시그마를 씌운 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조건을 주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열의 합이 문제 유형이 진짜 많아. 요 파트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많거든. 한도 끝도 없이 많고요. 이번 내가 좀 하나 자랑할 거, 내가 이번 6월 모의고사, 고3들 6월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 딱 마침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목요일인데 수요일이 고3들 수업하는 날이거든. 그래서 걔네들 딱 그날 불러서 기출문제들 풀리면서 얘들아 니들 이런 거 못하는데 이런 거 주의해야 돼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줬어. 얘기를 막 강조하고 그거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문제 좀 어려운 거 골라가지고 풀어줬어. 근데 2개나 나왔어. 문과에서 그 21번인가에도 나오고. 그래서 애들 막 그거 맞춰와가지고 개똥멍청인데 지금 막 하나 틀렸다고 막 선생님 적중률 쩐다고 막. 그래서 큰일 났어. 이번 고3 애들 모의고사 잘 보면 선물 주기로 했거든. 큰일 났어. 너무 많아 잘 본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성적 1등급 맞으면은 내가 뭐 문화상품권 주고 막 이런 약속을 애들이랑 했는데 큰일 났어. 한 100만 원 나가게 생겼어 지금. 자, 모의고사 6월 고3들한테는 6월하고 9월이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하거든. 왜 그러냐면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어. 교육청, 니들이 보는 고1, 고2 모의고사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시별로 교육청에서 번갈아 가면서 문제 출제를 번갈아 가면서 맡아. 뭐 1월은 그 경기도 교육청, 1월이란다. 3월은 경기도 교육청, 아니 뭐 6월은 뭐 서울시 교육, 이런 식으로 맡아서 만들거든. 근데 평가원, 고3이 모의고사를 총 7번인가 봐. 고3은 수능 전까지 보는 모의고사 중에 딱 2번만 평가원이 내는 모의고사. 평가원이 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있잖아. 수능 만드는데 수능을 내는 기관에서 내는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고, 그게 6월하고 9월이. 그래서 고3 애들이 있죠. 6월, 9월 모의고사에 사활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때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수생들은 그래서 6월 전에 있는 모의고사는 잘 안 봐. 6월부터 재수생들도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고 9월에는 이제 반수생들까지 막 껴가지고 거의 수험생의 전 인원이 모의고사를 다 보죠. 집에서 혼자 독학재수 하는 사람도 여기 이런 러셀 이런 데서 시험 응시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막 니들도 신청하면 볼 수 있을 거 아닌가? 못 보나? 학교 가야 되나? 나도 볼 수 있어요. 러셀 가서 신청하면. 딱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 좀 붙어 있어. 걔네들도 돈 받고 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짠짠짠짠. 자, 마지막 하나. 귀납법. 좀 양해는 해주셔야 돼. 이 짧은 이 시간에 수열의 모든 것들을, 즉 교육과정상에 없는 희한한 해괴망측한, 아니면 막 유형을 세세하게 나눈 그런 설명을 하긴 조금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꼼꼼한 설명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수업했던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런 영상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면 내가 드릴게요. 드리고요. 부족한 거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찾아서 얘기를 하시고요. 나랑 그 수학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좀
하셔서 이제 앞으로 뭘 해야 하고 뭘 나가야 되고 이런 것 좀 잘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테마가 있는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 요런 테마가 있고요. 수학적 귀납법 단원 안에 딱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데, 귀납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 되게 국어 시간에 배우는 건데, 뭔 차인지 아시는 분? 뭔 차이에요, 윤서야? 국어 잘하는 사람 누구 있죠? 다 고개를 숙여. 뒤에 이제 4명이 외국 국제고네. 귀납적이다, 연역적이다가 뭐야? 그렇지, 무언가 가설을 세워놓고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관찰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역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귀납적이라는 건 뭐야? 그렇지, 관찰을 해서 그 관찰을 통한 그 경험을 통한 그런 내가 이런 걸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성질을 띠는구나. 관찰을 먼저 통해서 그 관찰을 통해서 뭔가 성질을 지금 밝혀내는 걸 귀납적이라고 해요. 즉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무엇이냐면 수열을 정의한다라는 말부터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연역법이랑 귀납법이랑 다 그 장단점이 있죠. 연역법의 단점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언가 가설을 세우고 내가 무언가들을 관찰을 해봤는데 내가 세운 가설이 딱 들어맞아? 그럼 이건 성립하겠네라고 조금 성급한 일반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부분의 오류들을 찾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귀납법 같은 거는 우리야 남들이 다 관찰해놓고 남들이 다 만들어놓은 걸 배우는 입장이지만, 무언가 이 세상에 없는 걸 관찰해서 찾아낸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핵 힘든 겁니다. 진짜 천재들이에요. 저런 아저씨들 천재들입니다. 저런 이런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어서 숫자를 쓸 생각을 했을까? 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오일러, 그 다음에 페르마, 얘네들 없었으면 우리 지금 그냥 아직도 기와집 짓고 그냥 불 떼면서 살았을 거야. 그러고 그냥 뗏목 타고 다니고 그랬을 겁니다. 자, 수열을 정의한다라는 용어 단어부터 얘기를 해드릴게. 수열을 정의한다 라는 문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 수열의 모든 항을 찾는다. 수열의 모든 항을 찾는 거예요. 이 모든 항, 무수히 많은 이 모든 항을 어떻게 찾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AN이 EN 빼기 이렇게 써놓으면 봐봐, 이 식 자체가 그냥 모든 항을 찾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무슨 항이든 다 찾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즉 저렇게 일반항으로 써놓는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일반항으로 이렇게 써놓는 방법이 있고, 모든 항을 찾는다가 좀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요 녀석은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하면 이제 홀수들이 나오게 써놓은 건데, 이런 수열이잖아. 근데 이 똑같은 수열을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A1은 1이고요.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2를 더하면 됩니다. N이 1, 2, 3, 땡땡땡.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있잖아. 봐봐,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식에다가 N이 1, 2, 3, 땡땡땡이라니까 N에다 1을 딱 집어넣어보면, N에 1을 집어넣어보면 A2는 A1 플러스 2. 근데 A1이 1이라 그랬으니까 N은 3이야. 마찬가지로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3는 A2 플러스 2. 5야. 그치? 왜 A2가 좀 전에 3이라고 찾았으니까. 이렇게 쭉 찾으면 봐봐.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지 않아? 그치? 좀 귀찮아. 왜? 10번째 항을 바로 찾을 수는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지만 어쨌든 모든 항을 다 찾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일반 항이 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수열의 균합적 정의라고 합니다. 즉 1357 땡땡땡 이렇게 가는 수열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수열을 균합적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요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 이름이 있어요. 이 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점화식인 거죠. 이 식이 점화식인 거. 자, 그럼 조금 전에 내가 그냥 이런 예를 하나 들었지만 단점이 바로 보이죠. 점화식에 단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항을 바로 뿅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는 엄청 간단한 규칙인데도 눈에 바로 안 보여요. 3857번 장 얼만데? 얘는 3857번 장 금방 찾잖아. 10초면 찾아. 곱하기 2만 하면 찾을 수 있잖아. 그치? 곱하기 2 빼기 1만 하면 되는데 얘는 바로 원하는 게 안 찾아진다고. 근데 하물며 관계식이 복잡해져 봐. 이렇게. 그럼 이게 세 번째 항도 바로 안 보여요. 그렇죠? 엄청나게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좋냐면 변화를 관찰하는 측면에서는 좋아요. 무언가 규칙적으로 변화를 하는 걸 관찰하긴 좋습니다. 오케이? 내가 화단에 있는 꽃이 몇 개가 피어 있는지를 관찰을 하고 싶은데 1월 1일에는 5개가 피어져 있고, 아이고 2월 1일에는 기존에 있던 5개도 그대로 있는데 한 송이에서 씨앗이 2개씩 떨어져 나와서 2개씩 더 늘어났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달 후에는 또 한 송이에서 또 씨앗이 2개씩 발아있네. 아, 그럼 얘 하나당 2배로 이렇게 점점 얘네들이 늘어나는구나라는 이런 변화를 관찰하는 측면에서는 이전 거와 다음 거 사이에 그러니까 얼만큼 변했는지를 관찰할 때는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 장단점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점화식들을 먼저 좀 배워보면, 기본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기초. 좀 어감이 기본이란 말보다 기초라는 말이 더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니? 나는 좀 그렇거든. 그래서 기초, 아이씨, 숨쉬기 힘들어 죽겠네. 그런 거 하나 사야겠어. 그 병원 가면 이렇게 귀 앞에 가리고 있는 거. 마스크 안 쓰고 그거 쓰고 다니냐. 아, 얼굴이 커가지고 너는 모를 거야 아마. 혹시 아동용 마스크 쓰고 다니니? 와씨, 나 말했나? 그 조그만한 마스크 쓰는 사람? 니네한테 말했나? 누구한테 말했나? 아, 말 안 했구나. 내가 진짜 살면서 내가 얼마 전에 내 그 여자친구 일하는 데에 같이 일하는 그 여자친구 뭐라 그래야 되지? 직원인데 머리가 진짜 이만하더라고. 이렇게 딱 잡으면 다 그냥 잡히겠더라고. 충격이었던 점은 이런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성인용 마스크였대. 회사에서 지급을 해 공짜로 준대. 마스크를. 마스크에 주름이 안 펴지는 거야. 쓰고 있는데 딱 하나 펴져 있어요. 코에 있는 주름 여기 한 줄만 이렇게 딱 펴져 있고 주름이 안 펴져. 그냥 걸치고만 있어. 그럼 귀가 아플 리가 있나 진짜. 너무 커서 불편하대. 충격이었어. 젠장을, 나는 지금 귀가 찢어질 것 같은데 여기를 얼마나 당기나 귀가 찢어질, 여기 딱지가 생겼어. 하도 끼고 다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 머리가 진짜 작더라고. 키도 커요. 키도 크고 진짜 말랐어. 한 160, 한 3, 4 정도 되는데 하여튼 말랐어. 딱 진짜 앞모습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전까지 아니고 한 여자친구 말로는 한 40kg 한 중반 정도 나갈 거라고 하더라고. 진짜 말랐죠. 진짜 말랐어. 내 여자친구도 진짜 내 여자친구 진짜 마른 편인데도 더 말랐어요. 내 여자친구가 166에 한 49, 50kg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 말랐죠? 그렇죠? 남들이 보면 완전 거의 기아 수준이에요. 팔이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에 힘아대기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자, 봅시다. 기초 점화식. 어쩌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아, 숨쉬기 힘들어가지고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초 점화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등차 등비에 관련된 거.
문제를 풀다가 여기다 4개를 써드릴 건데 2개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고 2개는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들을 보면 점화식들을 가지고 숫자를 대입하고 나발이고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를 파악을 해서 등차 수열 개념 다 배웠고 등비 수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얘기야. 그냥 그 식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 식을 보곤 등차 수열이구나, 아 얘는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식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거 이외엔 할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k꼴, 이런 거. k는 상수인데 요런 꼴. 요게 의미하는 건 공차가 k인 등차 수열입니다. 왜?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옵니다 라는 식이잖아. 그치? 어떤 n번째가 있으면 거기다 상수를 더하면 그 다음 게 나옵니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공차가 k인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항이 무려 3개가 나오죠. 잘 봐. 얘 몇 번째 항? n번째 항.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얘 다음 항 정도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얘는 얘 다음 항입니다. 그치? 그럼 잘 봐. 이렇게 2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 뭐 써지는 거야? 연속된 3개 항에서 가운데 2배가 앞뒤에 합과 똑같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 세 수가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지금 아까 이런 얘기거든. 등차 중항이니까. 근데 얘랑 똑같은 표현이 이걸 이 항을 좀 잘 해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똑같은 식입니다. 왜? an 플러스 1만 싹 이항하고 an만 싹 이항하면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얘는 공차는 알 수 없으나 등차 수열이에요. 이 식에서 공차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얘가 등차 수열이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k, 역시 k가 상수. 이렇게 돼버리면 공비가 k인 등비 수열이구나 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그 다음 녀석이 됐다는 건 어떤 일정한 상수가 계속 곱해진다는 얘기고 공비가 k인 등비 수열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넘버 4,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 곱하기 an 이렇게 생긴 거. 얘랑 역시 똑같은 식이, 이 식이 똑같거든요.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는 an분의 an 플러스 1. 이 식이 이쪽 대각선 곱하고 이쪽 대각선 곱하면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야? 연속된 세 항의 가운데 제곱이 앞뒤에 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비 중항을 의미하는 식이고요. 즉, 이 식은 역시나 공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얘는 등비 수열이에요. 여기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4개는 문제를 풀다가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되면 여기다 숫자를 대입하고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를 파악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점화식 단원 귀납적 정의에서는 무슨 문제들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테스트.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은 문장제 문제를, 문장을 읽고 이걸 가지고 점화식을 만드는 것. 어떤 샬라샬라 무슨 규칙이 샬라샬라 있습니다. 그때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들. 오케이? 이런 문제들을 가장 좋은 건 항들을 관찰을 하는 거거든. 항들을. 첫 번째 항이 얼마고, 두 번째 항이 얼마고, 세 번째 항이 얼마고, 네 번째 항이 얼마고, 이런 규칙을 관찰하는 거야. 규칙을 관찰해서 변화의 차이를 찾아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거든. 잘 봐.
봐봐.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N쌍의 부부가 있습니다. 이혼 아무도 안 했어요. 알았죠? 부분이 아니고 부부. N쌍의 부부. 즉, 남자 N명, 여자 N명이 있어요. 오케이? N쌍의 부부가 만났어요. 다 같이 모여서 본인의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과 마이크 켜져 있죠? 사람과 모두 악수를 합니다. 그때 악수하는 총 횟수를 AN이라고 한대요. 그때 문제가 그럼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남편을 A1이라고 할게. 와이프를 B1이라고 할게. 이 한 쌍의 부부. 또 A2, B2. 지금 이게 두 쌍의 부부가 모여 있는 거지. 두 쌍의 부부가 모여 있으면 총 이렇게 4번의 악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쌍의 부부만 있을 땐 자기 배우자랑은 안 할 거니까 악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쌍의 부부가 있으면 또 악수를 총 몇 번 하겠지. 네 쌍의 부부가 있으면 악수를 총 몇 번 하겠지, 그치? 이런 것들을 나열을 해서 변화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 그럼 한 쌍의 부부가 있을 때 악수하는 총 횟수가 빵이죠, 그쵸? 두 쌍의 부부가 있을 땐 써보는 거야. 이렇게 남자 이렇게 A1 이게 진짜 써보는 거지. B1 아까도 써봤지만 A2, B2 악수를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4번. 세 쌍의 부부가 있으면 그럼 A3, B3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그러니까 줄게. 흰색이랑 분홍, 주황색이랑 다 포함한 게 전체 악수 횟수가 될 거야. 그치? 총 몇 번? 8번. 됐나요? 그럼 부부가 한 명 더 늘어났다고 해볼까? 잘 봐. 원으로 표현해 볼게. 이렇게 부부, 이렇게 부부, 이렇게 부부, 이렇게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두 쌍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이 사람이랑 전부 빠짐없이 악수를 하는 겁니다. 그쵸? 얘도 이 사람이랑 전부 빠짐없이 악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몇 번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세는 거야, 샹?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목적이 변화를 관찰해야 되거든. 변화. 무슨 얘기냐? 두 쌍의 부부가 있어. 4명이 있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악수를 했어. 몇 번을 했어. 4번이라고 찾았지만 몇 번인지 모른다고 치자고 알았지, 그냥. 그때 2명이 추가됐잖아. 그럼 악수가 몇 번만 더 하면 되냐. 기존에 있던 사람끼리는 안 해도 되고 새로운 사람만 이제 더 악수를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새로운 남편은 기존에 있던 4명하고 악수를 한 번씩 하면 되고 여기 있던 와이프도 기존에 있던 4명하고 악수를 하면 되지. 즉 악수가 8번이 늘어났어. 그렇지? 아까 8 잘못 썼네. 여기가 그러니까 기존 4명에서 8번 늘어났습니다라는 관점에서 볼 거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4쌍의 부부가 있을 땐 또 2명이 왔지. 6명끼리는 이미 악수를 마친 상태에 뒤늦게 2명이 또 합류했다고 치자. 그럼 요 남편은 기존에 있던 6명하고 악수를 한 번씩 할 것이고 요 와이프도 기존에 있던 6명하고 악수를 한 번씩 할 거니까 총 12번의 악수가 생기겠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12번의 악수가 더 생길 거야. 됐니? 잘 봐. 규칙이 보이나 모르겠네.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 12가 늘어난 12가 의미하는 게 4쌍의 부부가 있을 때는 이전에 3쌍의 부부가 있을 때 악수한 횟수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3쌍의 부부가 있다는 건 6명이 있다는 얘기니까 남편도 6번, 와이프도 6번 해야 되니까 그 녀석의 곱하기 2배만큼 악수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관찰을 해서 그럼 얘와 만약에 그럼 AN 플러스 1번째에 악수하는 횟수는
잘 봐. 이전에 악수한 n명이서 이미 악수한 횟수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여기까지 오케이? n명이 다 이미 악수를 마친 상태인데 뒤늦게 2명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도 기존에 있던 이 n명하고 악수를 다 하는 거고, 그치? n쌍의 부부니까 남자 n명, 여자 n명, 2n명의 부부랑 악수를 하는 거고, 얘도 여자도 2n명의 사람과 악수를 다 하는 거니까 악수가 총 몇 번 늘어난 거야? 4n번 늘어난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내가 문제에서 찾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런 변화를 관찰할 때 좀 포인트는 계산을 안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계산을 좀 안 하면 되게 늘어나는 숫자들이 굉장히 계산을 해서 4, 12, 24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것보다는 4 더하기 8, 4 더하기 8 더하기 12,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규칙을 찾는 입장에서 편할 수 있다는 거지. 계산을 하고 막 분수인 거 약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능사는 아니다 이거야. 내가 항상 많이 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규칙 진짜 안 찾아지거든요. 그 다음 들어올 숫자 얼마일까? 내가 맨날 쓰는 얘인데 니네 저번에 겨울 나한테 수업 들을 때도 내가 썼어요. 다음번에 들어올 숫자 얼마일까? 분수가 하나 들어올 건데 몇 분의 몇이 들어올까?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자, 봐봐. 이 숫자거든 지금. 약분을 해서 써놓은 것뿐이에요. 약분을 안 하고 썼더니 미친놈이냐. 6분의 4. 자. 규칙이 보여요? 다음에 얼마 들어와야 돼? 이해돼? 약분을 해서 숫자를 간소화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얘기야. 규칙을 찾는 거니까 물론 계산을 좀 했을 때 규칙이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고 문제마다 너무 달라. 그래서 계산 안에서도 써보고 잘 안 보이면 계산을 한 녀석도 써보고 이런 여런저런 것들을 귀납, 즉 관찰을 통해서 규칙을 찾으셔야 돼. 오케이? 이걸 얼마나 빨리 캐치하는지가 이 단원의 실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찾아지면 찾을 때까지 써보세요. 한 8번째까지 찾으면 내 계산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시고요. 내 중간에 계산이 틀렸나? 이런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하시고요. 이렇게 관찰을 해서 점화식을 찾아내는 거, 이게 이 단원의 베스트 유형이고, 점화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 다 아까 전에 보여줬던 예처럼 숫자를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다음 항 찾고 다음 항 찾고 다음 항 찾고 다음 항 찾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들이 점화식 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파트에 2가지 내용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진짜 마지막. 뿅뿅뿅 뿅뿅뿅뿅뿅 뿅뿅뿅. 너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오늘 어차피 10시까지 있을 거 아니야? 네? 아니, 아니야, 선영아? 어딜 가? 내일 뭐 봐, 시험? 기아. 하나 봐? 근데 어딜 가? 가면 안 돼요? 수학적 개나빠. 내일 기아 하나 보는데 내일 시험 마지막이지? 네. 신나게 놀아? 그거예요. 내일 하루만 놀고 기말고사 준비하자. 내가 그 온라인으로 뭔가 할 거를 줄게. 네? 뭔가를 해야지. 한 주 동안 시험 끝나고 화수목금토를 놀다 올 수 없잖아. 야, 시험이 한 달 남았어. 너 중간고사가 내일 끝나긴 하지만 아직 한 달 남았다고. 금요일에 한 달 남아요. 5주 남았어.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5주면 시험 대비를 시작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시작해야지. 하루는 쉬어. 고생했으니까 원래 하루는 쉬어야지. 인간적으로다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저께 아침에 촬영하는데 거기서 생방송으로 뭘 하나 봐. 근데 생방송을 하는데 막 생방송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막 있더라고. 또 너무 멋있더라고. 나 거기 구경하고 싶었는데 뭔가 구경하면 너무 찐따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나도 선생으로 촬영하러 갔는데 생방송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순 없잖아. 찐따처럼 보일까봐 나오긴 했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 막 그 교실에 막 조명 같은 것도 더 추가로 달고 밖에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
그 예를 들어 예능 TV 프로 같은 거 보면 음악 나왔다 꺼졌다 하잖아. 그럼 볼륨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믹서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막 또 달려놓고 막 기계들이 막 이만한 게 막 나도 빨리 그거 하고 싶더라고. 자, 언제 해보나 모르겠어.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수학적 귀납법. 뭐 하는 거냐면 싫어하는 수학 니네가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이 두 단어. 증명.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증명.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 제일 싫어요. 자, 증명을 하는 단원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 명제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하는 거냐? 자연수 범위에서 자연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명제를 증명하는 거예요. 즉 문제에서 나오는 명제는 다 참인 명제만 줄 겁니다. 거짓인 명제를 가지고 증명하라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임을 증명하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거짓일 때는 발례를 드는 게 그래서 빠른 겁니다. 자, 대신 자연수 조건에서 성립하는 그런 명제를 증명할 때 사용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인범이가 시그마 공식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써줬거든.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게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는데 얘가 진짜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하래. 자,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자, 1 대입해봐. 1 대입하라는 건 이런 거죠. 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으로 끝난다는 건 n이 1일 땐 1의 제곱만 있고 2일 땐 1의 제곱, 2의 제곱 있고 3일 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 있다는 얘기야. n이 1일 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 이게 아니고 알았지? 이게 아니고 n이 1일 땐 좌변은 1의 제곱이 있고요. 우변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6분의 1, 2, 3. 그러니까 얘가 1 되니까 오케이, 성립. n이 2일 땐 1의 제곱, 2의 제곱 있고요. 이쪽 건 그럼 6분의 2, 3, 5. 계산하면 5 되니까 성립. 그치? 아, 두 개 대입했어. 이 정도 되면 다 되겠네. 우리 사실 이 정도 심증을 가지고 그냥 문제를 푸시죠. 그쵸? 하지만 실제 증명에서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보이라고 했는데 딸랑 2개 넣어보고 2개 넣어서 되니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2개는 좀 양심적으로 좀 그렇다. 우리 한 7개 정도 넣어보자. 그래서 7개를 넣었어. 7개 다 되네? 참입니다.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자연수는 무수히 많으니까 한 200개 정도는 성립을 함을 보여줘야 안 된다는 거야. 그것도 3만 개가 성립함을 내가 직접 보였다고 해서 그게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젠장할 망할 그 무수히 많은 어떻게 그 모든 자연수를 어떻게 다 일일이 대입을 해보실 거냐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이걸 어떤 아이디어를 증명을 할 건지 이 아이디어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아이디어가 저 귀납법의 전부입니다. 뿅뿅 뿅뿅뿅 뿅뿅뿅뿅.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마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무한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작업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한개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작업. 자, 첫 번째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사실 도미노를 좀 여기다 딱 비유하기엔 조금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자, 첫 번째는 도미노가 일정한 간격으로 잘 세워져 있어야 되겠지? 어떤 특정한 두 녀석이 기방금 벌어져 있어서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얘가 쓰러져도 얘가 안 쓰러질 거 아니야. 그치? 도미노가 일정한 간격으로 쓰러지게끔 잘 간격을 유지해주는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 그럼 그렇게 내가 다 세워놨어. 그럼 세워만 놓고 이러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쓰러지나? 그러지 않죠. 맨 처음 하나는 내 손으로 쓰러뜨려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게 그 무한개의 많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됐나요? 됐나요? 물론 졸라 많은 도미노를 10개 세우고 저기다 10개 세우고 10개 세워서 각각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으나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즉 어떤 아이디어냐면
첫 번째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n이 1일 때 직접 증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n이 1일 때는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그냥 실제로 대입을 해볼 거라는 거야. 두 번째는 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 채로 가정을 하고 그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즉, 이 작업이 뭐냐면 도미노로 따지면 그 이전 도미노가 쓰러지면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게끔 해주는 작업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사실 순서는 좀 안 맞지만 이 작업이 첫 번째 도미노를 내 손으로 쓰러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거 무슨 말이야? 자, 도미노야. 이렇게 있어.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아직 쓰러뜨렸다는 게 아니고 얘를 중간에 쓰러뜨리겠다가 아니고 얘가 만약에 쓰러지면 얘도 쓰러지겠구나 를 해놓는 거라는 거야. 얘가 성립한다는 게 아니야. 얘가 만약에 성립한다면 그때는 다음 것도 성립하겠구나 라는 걸 내가 밝혀주자라는 거지. 성립한다 이게 아니고 성립한다면, 성립 안 한다면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라는 거야. 즉, 얘가 성립한다는 이런 가정을 세워놓고 그 가정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라는 건 얘가 쓰러지면 이 다음 것도 쓰러지게끔 해놓겠다라는 거 정도의 생각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면 끝이 아니지. 첫 번째 도미노는 내가 직접 쓰러뜨려야 한다. 또 써줘야 되는 거야. 이러면 내가 여기서 이게 숫자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K라는 문자를 놓고 할 거기 때문에 K라는 문자를 놓고 증명을 하면 모든 도미노가 간격이 일정하게 잘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뭐 하면 돼? 1일 때 증명. 딱 1 하나 딱 쓰러뜨리면 연속적으로 다 참이됨이 증명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야? 1일 때 증명을 했어. 그 다음 얘가 증명을 해놨어. 그 말은 뭐야? n이 1일 때 성립하면 2일 때도 성립한다고 밝혀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1일 때 성립한다는 건 내가 직접 확인을 했다고. 그럼 그로써 2일 때 성립함도 내가 방금 됐네? 그럼 2일 때 성립하면 3일 때 성립한다도 된다는 거니까 이 작업과 이 작업만으로 모든 자연수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걸 가지고 얘는 좀 경험이 좀 필요해. 봐봐. 아까 썼던 거 다시 쓰자. 왜 지웠지? 자,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시고, 첫 번째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좌변이 1의 제곱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게 1인 거고요. 우변은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6분의 1, 2, 3이니까 1 있어요. 띵띵띵 성립합니다. 자, 이로써 이게 끝난 거예요.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놨으니까 얘가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또로로로 k의 제곱이 6분의 k 플러스 1 이 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풀이가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둘 다 많이 쓰이거든요. 자, 첫 번째 생각은, 자, 봅시다. 요 녀석이 일단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요 녀석을 변형시키는 거지. 어떻게? 양변에, 요 녀석의 양변에 k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할 거예요. 좀 이따 내가 왜 얘를 더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더하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또로롱 k의 제곱, k 더하기 1의 제곱까지 쓸 수 있겠지. 여기다 더한 거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 녀석을 6분의 K 더하기 1로 묶어주세요. 그러니까 얘 6분의 6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묶어주시면 K 2K 플러스 1 남고 더하기 6 K 플러스 1 남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좀 귀찮아도 이 부분을 열심히 정리해 주시면 2K 제곱 더하기 8K 더하기 6 이렇게 남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나 어디 산수 잘못했지? 7K 이렇게 쓰시면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 말은 이 전체 식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여기까지 써놨어. 그래서 이것까지 써놓으면 그게 뭐가 어쨌는데가 아니고, 자 보시면, 자 내가 이 식은 얘를 좌변으로 보고 쟤를 최종 결론 우변으로 봐봐. 여기다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어봐.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점점점 K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게 좌변이지. 그치?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어봐.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딱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 식을 여기다 K 플러스 1 집어넣어서 만든 건가? 아니지. K를 집어넣은 식을 변형시켜서 만든 거잖아. 등식의 성질, 등호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등식의 성질이 뭐야? 이전께 성립하면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여전히 성립합니다잖아. 즉, 아, 얘가 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만든 게 아니지만 여기다 대입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얘가 되면 이 식을 밝혀냈으므로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밝혀내면. 즉 되게 간단 명료해. 이 증명의 맨 마지막 끝은 언제나 여기에 K 플러스 1이 들어왔을 때 식이 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못 찾아도 맨 마지막 칸은 언제나 채울 수 있어요. 내가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저 자리에 K 플러스 1을 넣은 모양을 찾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증명 과정이 요렇게가 하나가 있고, 여기까지 써놓고 이 이후에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좀 해볼게요. 얘 다음 주에 쓸 녀석입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그냥 여기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보는 거지. n이 K 플러스 1일 때 좌변만 볼게. 1의 제곱, 2의 제곱. 되게 비슷해요. 3의 제곱 점점점. 그럼 K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가 좌변이거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우리가 뭘 가정했어? 얘가 여기까지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을 얘로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얘는 양변에 뭘 더한 게 아니라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좌변만 써놓고 그 좌변을 정리해서 이 우변을 찾으려는 거야. 그래서 요 밑줄 친 걸 가정을 해놓은 걸로 바꾼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얘를 또 샬라샬라 정리하면 얘가 또 나올 거야, 알았지? 왜냐면 똑같잖아요. 정리하면 여기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똑같으니까 똑같이 얘가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를, 자, 빈칸 넣기로 나오는 문제는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 어려운 문제일수록 중간 과정이 생략이 많이 돼 있어. 오케이? 어려운 문제일수록 한 줄이 통째로 막 다 없어져 있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손으로 직접 빈칸 넣기라고 할지라도 손으로 직접 증명 과정을 연습할 때는 좀 써보시길 바래요. 연습할 때는 이걸 많이 써보셔야 시험 볼 때는 매번 이걸 다 쓸 수 없어.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근데 시험 볼 때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할 거야? 그때 처음 써볼 수는 없잖아. 연습할 때 맨날 다 빈칸만 찾았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지. 말 그대로 연습, 실력 향상의 목적이 있을 때는 조금 귀찮은 건 알겠지만 이 파트가
어떤 문제집을 펴도 문제 숫자가 많진 않아. 한 페이지에 2문제씩 있고 그래요. 이쪽에 길게 하나, 이쪽에 길게 하나 있으니까 문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 단원을 풀 때는 직접 쭉 과정을 쓰는 연습들을 계속 해보셔야 합니다. 문제 유형 딱 3개 있거든요. 등식이 나오는 게 있고, 부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배수 판정이 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일반항 찾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얘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해보셔야 알 거예요. 왜 어려운?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한데요. 이 녀석이 아주 어려워. 이거는 좀 쉬운 부등식을 줘도 쉽지 않아요. 부등식, 등호가 아니라 뭔가 부등식이 있어서 다음 부등식이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증명하셔.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막 많은 지장은 없을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제 이 개념 정리를 한 걸 가지고 일단 내가 어저께 설명한 건 다 메일로 보냈나? 안 보냈나? 하여튼 내가 그럼 오늘 중에는 다 보내드릴게요. 왜 안 보냈지? 난 어제 네 이메일을 내 컴퓨터에서 친 기억이 있는데? 아닌가? 너 아닌가? 나한테 이메일 보냈나? 안 보냈나? 어이씨, 기억이 안 나네요. 안 올렸나? 잠깐만. 구독자 119명이야. 한 명 또 어디 갔어? 안 올렸네. 안 올렸어. 내가 이거를 오늘 다 올려드릴 테니까 무언가 해당 단원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번씩 정리된 거 다시 보고 문제를 좀 푸는데 좀 참고를 하시고요. 누차 말하지만 우리 옛날 수업한 거 영상도 내가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거기에는 세부 단원들이 각각이 엄청나게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풀 때 항상 선 공부, 내가 공부를 잘했나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 풀다가 막혀서 다시 공부를 한 이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한번 좀 잘 개념 정리를 해놓은 채로 그 개념들을 가지고 최대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오늘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